을 위해 대학을 낮춰갈 거야? 뭐 어느 쪽이든. 자, 그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자, 우리 봐봐. 오늘은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안 할 거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할 거거든요. 어디냐면 오늘 아까 전에 선생님 숙제 범위를 142쪽까지로 잡아줬죠. 147쪽까지로. 근데 중간에 이게 문제 잘리는데 136쪽에부터 시작해서 138쪽까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즉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순서를 바꾸냐면은 중3 1학기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 걔랑 연결지어서 먼저 추가되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하고 앞에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라 그거들에 대한 내용들로 돌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지난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한 형태들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모양들 그리고 주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정리를 했었어. 그제? 오늘은 2차 함수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첫 번째 예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거를 먼저 리뷰를 좀 해보죠. 자, 중3-1의 과정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디서 찾게 됐었냐면요. 그래프에 맞아요. 모양과 꼭지점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냈었단 말이죠.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a의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라는 하나의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적어놨다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뭐였죠? p, q 이렇게 되겠죠? 이랬을 때 첫 번째 내가 만약에 a라는 그래프의 모양이 양수라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일까 위로 블록일까?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대와 최소라는 녀석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에 함수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최대 최소는. 다시 말하면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함수 값들의 최대 최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의 모양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한없이 뻗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까지 커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최대값 앞으로 max라고 쓸게요.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값은 미니멈의 약자로 민이라고 쓸 거예요. 최소값은 어디예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어디? 꼭지점이 바로 가장 아래쪽에 돌출된 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을요 꼭지점에 누구? 그렇지, y 좌표를 바로 최소값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바꿔서 a가 음수라면은 그래프는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이 상황 자체에서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의 최대값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가장 위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에 y 좌표를 사용하게 되겠죠? 위로 블록일 때는 맞죠? 그러면 최소값은요? 아래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소가 얼마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3 때 봤었던 거고 중3 때는 이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반쯤 강제로 암기하게 시켜요. 왜 반 강제로 암기하게 시키느냐? 최대가 없고 최소가 존재하고 혹은 최소가 있고 최대가 존재한다는 최대가 있고 최소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그냥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위로 블록이냐 아볼이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외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무엇을 해내게 되느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자, 그리게 됐을 때 정교하게 포물선의 형태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냥 아볼인지 위볼인지 정도와 좌표들에 대한 얘기들만 하나씩 적으면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래프 자체를 그려서 봐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걸 암기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최대가 없고 뭐 최소가 있거나 혹은 최대가 있고 최소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졌었지?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차함수의 단순한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x라는 녀석의 범위가 주어질 때 그때의 최대와 최소 값을 찾는 걸로 문제를 바꿔서 풀이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케이? 즉 x 값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요. 이런 식의 얘기들로 발전이 됩니다. y가 뭐 편하게 3에다가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5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와 최소값이 얼마인지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뒤에 조건을 붙입니다. 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x의 범위를요. 뭐 1보다 이상이고 4보다 이하의 범위에서 찾으세요라고요. 이런 문제로 이제부터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꼭지점 어디 있죠? 2,5에 있고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그리면 된다 그랬지? XY축 대충 만들고 2,5라는 점을 정말 대충 그냥 찍으면 돼요. 그리고 아볼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아니? 그럼 우리가 중3 때 봤었던 방법대로라면 주어진 함수에서는 최대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최소는 존재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x의 범위를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서만 살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이라는 숫자에 대한 범위와 4라는 숫자에 대한 범위를 이용해서 범위 표시를 해주고 범위 바깥에 있는 그래프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가 되겠죠? 즉 x가 4이면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로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x가 최소 2이면 최소값이 5로 등장하게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실들을 보면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얘와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없었던 최대값이 어떻게 됐어요? 생겼고요.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로 찾던 게 그대로 여전히 꼭지점의 y좌표로 찾고 있겠죠. 맞아요? 즉 지금처럼 최대가 추가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라면 선생님 그러면 그냥 숫자 대입해서 굳이 그리지 말고 찾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 안에서 내가 단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x의 범위를 바꿔볼 겁니다. 3보다 이상이고 5보다 이하의 범위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문제랑 똑같이 그래프를 싹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일 때 5까지 딱 지나는 걸로 체크하고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3부터 5니까 3이 분명히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5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번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여기 범위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x가 얼마일 때? 3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 되는 거죠? 얼마로 나옵니까? 8. 그리고 x가 5에서 최대값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대값이 32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쟤랑 비교해 봅시다. 없었던 최대값이 생겨난 건 똑같죠. 근데 최소값이 꼭지점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제한된 이 x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중3 때 배웠던 것처럼 암기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전부 다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면 꼭지점 최소로 쓰고 안 들어오면 양끝값 최대 최소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 대입해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전이 되면 그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고요. 혹은 꼭지점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즉 미지수로 꼭지점의 x좌표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익숙해지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들을 봐 나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136, 7, 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먼저 한번 보면서 가보자고요. 필수 6번입니다. 자, 필수 6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봤더니 2차 함수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죠?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최소값을 가지고 f1이 얼마래요? 2일 때 fx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최소값이 얼마인지 우리 보고 찾아내라는 얘기인데 지금 나와 있는 요식만 가지고서 정보를 찾아야 되지?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그래프 이제 무조건 그려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자, x축 하나 만들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fx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게 되겠어요? 지금 정해진 범위가 있어요? 없죠. 실수 전체에서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 꼭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2, 우리가 찾아야 될 최소값 k라고 씁시다. k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굳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fx라는 관계식을 꼭지점의 좌표를 사용한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k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상황에서 f1이 2라는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2는 9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찾아낸 k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답이 다른데요? 왜 다를까요? 그렇죠. f1이 3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3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걸 꼭 내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구나. 처음에 잃어봤어요? 그랬구나. 우리는 같은 수준인가 봐.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수예제 6번. 자, 그럼 뒤로 넘겨서 이제 필수예제 7번 보면은 제목에 붙어있죠? 제한된 뭐라고 나왔어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지금 뭐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x의 범위가 주어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딱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3보다 이하인 범위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최대값이 8일 때 최소값을 찾으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일단 표준형 바꿔서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로 나왔어요? 8이라고 나왔죠. 일단 그래프 그리면서 최대값 8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축 딱 그려놓고요. y축은 안 그릴 거예요. 오케이? 그냥 x축 하나만 갖고 갑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2,k-4. 자, 그러면 k-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래프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대충 그리면 된다 그랬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그려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것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면 여기가 -2,k-4구나 라고만 적어주세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는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1부터 3까지 보면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편안하게 -1 여기겠죠. 바깥쪽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3은요 이쪽쯤에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이제 우리는 최대 최소의 위치만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x가 얼마일 때가 최대겠어요. 그래 3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8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나요? 그럼 이게 8이라는 얘기고 얘를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3일 때 최대값 8이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3,8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숫자를 위에 우리가 찾아놓은 관계식에다가 대입해서 k 값을 찾고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내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싫어하는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제를 우리가 바꿔보자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라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2,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가 뭘로 돼요? 2가 되겠죠? 그럼 제한된 변형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3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이 선을 없애버리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1이라는 선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아무데나 이런 데로 들어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게 이걸 이제 선을 이제 제한된 범위를 잡아야 되잖아. 이 선도 니네 보기에 좋은 데다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칙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꼭지점이 지금 2지. 3까지 범위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1까지의 거리보다는 짧아야 되겠지? 이 정도는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렸을 때 이번에는 얼마일 때 최대가 나오죠? 이렇게 돼버리면 -1에서 최대값이 8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x가 얼마일 때가 최소예요? 3일 때가 최소일까요? 꼭지점인 2일 때가 최소겠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을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x가 2에서 최소값이 얼만가로 나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래요?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프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제한된 범위가 안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를까? 같을까? 위에 있는 문제랑 다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풀어내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또 한번 봐봐. 자, 두 번째 문제 fx 한번 불러줄래요? 내 눈을 못 믿겠어. 그리고 x의 범위는 0 이상 a 이하. 맞죠?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이 같다고 얘기한 이유는 일단 얘 뭐 할 거야? 표준형 바꿔서 그려야 되겠지? 그리자고요.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5로 그려주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똑같이 x축 만들어 놓고요. 그래프 이번엔 위로 볼록이지? 그냥 대충 그리고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요 꼭지점이 -2,5구나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0보다 이상이고 a보다 이하지? 0이 어디 있어? 이쪽쯤에 그냥 0 표시해주면 되죠? a는 당연히 바깥쪽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언제 최대가 되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a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0일 때 최대값은 대입해서 찾으면 되지. 얼마 되죠? 1이요. 맞죠? 그러면 a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문제 나왔어요?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나왔죠? 우리 뭐 하면 돼?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어때요? 푸는 방법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냥 똑같이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지금부터 2차 함수 문제들 쭉 살펴볼 거거든요. 풀이 방법 다 똑같아. 관계식 놓고 표준형 바꾼 다음에 그래프 그려놓고 그 그래프에서 뭔가 장난을 칠 거야. 그 장난에 따라서 문제 유형과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필수예제 8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필수예제 8번은 별표를 하나 쳐보도록 하죠. 여기 지우지 뭐. 별표 하나 치고 거기다가 적어놔. 매우 중요라고요. 이제 6번하고 7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다 라는 점검 차원에서 보는 문제라면 필수 유형 8번이 학교 시험에 혹은 수능에 혹은 수능은 아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심화 유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문제를 지금 보면요. x의 범위가 막 나와 있죠. 근데 fx라는 관계식 눈으로 한번 봐봐. 몇 차식이야? 4차식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 고등학교 수학 3과정 안에서는 지금까지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내가 안 가르쳐준 게 아니라 수상에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라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4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필수 유형 8번이 이제 식을 변형해서 뭘 해야 되느냐? 2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문제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를 한 거에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8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x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2라고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자, 이 4차 함수의 모양을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잘 살펴봤더니 치환을 하고 싶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누굴 치환하고 싶어요? 그렇지. 공통으로 보이는 복잡한 식이 하나가 보이잖아요. 누구로 치환할까요? 왜 말이 없어요? 왜 이러지? 왜 그래? 누구로 치환할까요? 뭘로 치환할까요? 뭘로 치환할까요? 야, 뭘로 치환할지 정하는 게 이렇게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어? 그래? 그래, 알았어. 30초만 고민해봐. 뭘로 치환할지. K 또는 A 또는 B. 서양 뭘로 해볼까? K? 싫어요. 이번엔 T로 할 거예요. 오, 맞췄어. 자,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fx라는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t가 되고요.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치환만 해놓고 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기초적인 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fx의 뜻이 뭐예요? 함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x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x에 관한 식. 근데 식의 모양을 봤더니 우변은 무슨 식이에요? t에 관한 식이 되는 거지. 그럼 x에 관한 식과 t에 관한 식이 서로 다른 식인데 둘이 지금 같다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이 말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지금 같은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치환을 했죠.
치환을 하면서 시계 모양 자체를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어차피 fx는 그냥 여기 보는 이 x라는 변수에 대한 식을 뜻하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식을 정리하면서 뭘 했어요? t로 치환을 해버렸죠. 복잡한 식을요. 그래서 치환한 식을 그대로 쓰시되 우변에 나와 있는 fx 대신에 ft라고 그냥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이렇게 바꾸고 이제 여기에 조건이 다시 붙겠죠. 단 x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라는 범위로요. 그러면 이렇게 써놨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난 분명히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는데없이 x의 범위로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이러면은 이 x의 범위와 t라는 녀석을 연결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있죠. 있죠. 여기서 흔히 많이 하는 실수는 x가 나오고 t로 문자 바꿨는데 여기서 x 대신 t로 바꿨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처음 치환한 게 누구였어요? 처음 식에서 x의 제곱에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한 거죠. 즉 t는 이런 걸 계산해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x만 딸랑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부위는 x 대신에 저는 t로 바꿨는데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선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은 이 식 전체를 우리가 그냥 fx라는 문자 하나로 치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 전체는 x에 관한 식이니까 fx라고 쓰게 된 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식은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ft라고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가 바뀌는 게 괜찮지만 범위 자체에서 문자가 바뀌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졌어요. 뭘 해야 돼요? 이 범위 자체를 t에 관한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걸 바꾸는 과정을 보게 될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치환해놨던 t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x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식을 곰곰이 잘 살펴보니 x에 관한 식이 나와 있고 t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식의 모양을 봤더니 이 내용을 우리는 x에서 t로의 하나의 2차 함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즉 y라는 문자 대신 t라는 문자를 함수 값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 정해졌죠? 이 식에서 x의 범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범위로 나왔으니까 이 범위를 통해 t의 범위를 찾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지겹게 했던 그 내용이 다시 나오겠죠? t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로 식이 고쳐질 거고요. 직접 우리가 좌표평면의 함수를 대충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존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제한된 범위를 봤더니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을 거라면 2라는 숫자가 여기에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존재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x가 얼마일 때 최대라는 얘기죠? 최대 2일 때겠죠. 왜?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는 2칸이 떨어졌는데 여기까지는 3칸이 떨어진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가 2에서 최대값, 누구의 최대냐? t라는 문자의 최대값이 바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나오죠? 대입해 보세요. 정답. 그 다음에 다시 x가 얼마에서 최소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일 때죠? 어디요?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t의 최소값이 등장하는데 걔가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t라는 녀석의 범위는 최소와 최대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8 사이의 범위, 즉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의 범위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찾았던 ft라는 관계식과 뒤에서 찾은 t의 범위를 묶어서 새로운
하나의 t에 관한 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ft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때 단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의 범위로 나옵니다. 라고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바뀐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ft라는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t-4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빠르게 가보자고요. 그래프 그릴 때 대충 그려놓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요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4라는 꼭지점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이렇게 잡히면 8일 때가 이렇게 잡혀서 거리를 봤더니 여기가 4고 여기는 마이너스 5라는 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등장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얼마로 나오죠? 21이겠죠. 그 다음 t가 4에서 최소값이 얼마로 나오죠? 마이너스 4로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걸로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왜?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즉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1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시 t가 4라는 얘기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4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풀어버리면 x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 마이너스 하니까 5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냥 바로 최대 최소만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최대 혹은 최소를 가질 때 x값들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까지 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하나 갖고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최소 유형 5개거든요. 요 내용 하나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대와 최소를 정한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죠. 더하면 17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 중요하니까 집에 와서 꼭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필수 유형 9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필수 유형 9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싹 읽어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점 A에서 만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p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문제 되게 복잡하게 나왔다, 그제?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는 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이 문제는 바로 풀어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고민을 좀 시켜보고 와야 되는데 이 문제 재밌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문제를 풀이하는 하나의 팁을 선생님이 또 드릴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그려져 있고 이 그래프 안에서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될 때는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교점들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A점부터 찾아볼까요? 뭐가 되죠? 0,4. 그렇죠. B점 찾을 수 있죠? 뭐가 되죠? 1,0. C점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4,0. 이렇게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점 P가 곡선 위를 따라 A에서 C까지 움직이죠? 즉 P의 스타트 위치는 여기에요. 그래서 따라서 움직여서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C까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맞나요? 즉 다시 말하면 P라는 점의 좌표가 A, B라는 점이지? 그러면 X좌표인 A는 최소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0이겠죠? 그리고 최대가 4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Y좌표인 B는 최소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는요? 여기가 되겠죠? 4까지.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도 찾아버릴까요? 꼭지점에서가 최소죠? 그럼 이 꼭지점 표준형 바꾸지 않고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방을 찾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축방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축방 찾는 방법은 뭐야?
2차 함수는 대칭 구조라 그랬지? 그러면 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두 점의 중점을 잡아버리면 축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와 1 사이의 중점이지? x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2분의 5를 직접 대입하면 y라는 함수 값들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얼마보다 이상이다 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를 지금 싹 봤더니 움직일 때 3a-b의 값의 최대와 최소값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3a-b라는 녀석의 값의 최대와 최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a-b가 도대체 뭔지 식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문자가 여러 개지. 이러면 계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졌어. 여기서 3a-b를 뭐 해야 돼? 한 문자에 대한 그렇죠.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A의 범위는 내가 이미 찾아놨지. B의 범위는 찾기 귀찮아서 안 찾고 넘겼지. 그럼 이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바꿀래? B에 관한 식으로 바꿀래? A로 바꾸는 게 낫겠지?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읽고 B가 도대체 무슨 A가 되는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찾아요? A, B라는 P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B가 뭐가 돼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3A-B를 다시 쓰면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요?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a가 0보다 이상이고 4보다 이하의 범위로 나옵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해야 될 일 또 정해졌죠.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고 제한된 범위 표시하고 최대와 최소값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빠르게 가보자고요. 이번에도 얘는 마이너스에 a-4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12가 되겠죠?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4,12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꼭지점이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의 범위가 0부터 4지? 여기까지네. 0 대충 여기쯤이라고 할까?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 범위죠? x가 얼마일 때가 최대예요? 아니 a가 4일 때 최대값이 12로 나온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 다음 a가 0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표시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숫자 보는 게 정확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얼마라고 보면 돼요? 8이 되겠죠. 네,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옆에 9번도 한번 또 봅시다. 9번 문제 또 봤더니 이번엔 문자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어요? 10번. 옆에 있는 필수 10번. 문자의 개수가 3개가 나와 있어. x, y, k까지.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상수 k 값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결국 문자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는 x와 y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8y에다가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이 x, y 두 개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맞아요? 두 문자에 대한 식이지? 그럼 여기서는 2차 함수 만들듯이 이렇게 식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문자가 너무 많아. 근데 x, y 두 개만 문자로 있으면 솔직히 2차 함수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잖아. 근데 등호가 없어서 식을 이항해서 쓰는 것조차 안 돼.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식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 케이스 같은 문제가 되겠죠. 특이한 유형. 지금까지는 좀 다른 유형. 실수의 성질. 어떤 성질을 이용하게 될 거냐면요. 어떤 하나의 실수를 누군지는 모를 실수를 제곱하잖아요. 결과물은 무조건 뭐가 돼요? 0보다 이상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성질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 뭐라고 분류해도 되느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 만들기 문제는요, 뒤에 나오는 부정방정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게 될 것이냐?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부터 땡겨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y가 들어가 있는 문자의 항들을 쓰고요. 내가 찾아야 될 상수는 맨 마지막 구석에다 쳐박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맞나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x-3의 완전 제곱하고 마이너스 9를 뒤로 쳐박아 놓자고요. 다시 얘네 둘 가지고 만들 수 있죠? 플러스 2 해놓고 x 플러스 2에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8도 쳐박아 놓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거 문제 없어요? 그럼 뒤쪽에 플러스 k까지만 딱 써놓고 식을 확인하는 거죠. 이 식 전체를 계산한 값이 최소가 되고 싶죠. 어차피 빼야 될 숫자 마이너스 17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k값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 숫자는 다름이 없죠. 내가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식 전체를 다 계산한 x-3의 완전 제곱과 그 다음에 2배를 한 거에 y-2의 완전 제곱이 얼마냐에 따라서 식의 값이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얘네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각각 최소가 돼야지만 전체도 최소가 되겠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x가 얼마면 되죠? 그렇죠. 0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y는 얼마면 되죠? 플러스 2야 미안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이거일 때 주어진 식 전체의 최소값이 얼마다? k-17이다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지금 봤더니 최소값이 얼마래요? 그래, 그럼 k-17이 3이라는 얘기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는 k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는 게 문제의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 첫 번째 유형은 완전 제곱식 만들기로 통용되는 문제라 2차 함수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다시 2차 함수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x제곱 플러스 3y가 2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최대값 찾는 게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중3 때도 얼핏 비슷한 것들을 보기는 하긴 했어요. 맞죠?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이거? 중3 심화서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씩 정도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는데 문자가 여러 개면 못 찾을 거 아니야. 문자를 없애야지 뭐. 그럼 이 식 이용해서 문자를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지? x의 제곱이 뭐라고요? 2-3y로 바꿔도 되고요. 혹은 3y가 2-x제곱으로 바꿔서 3으로 딱 나누면서 y는 이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뭘로 바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뭘로 바꿀까요?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x제곱이 더 편할 것 같죠? 근데 편하다고 해서 문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왜냐? 이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xy에다가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이게 성립해요? 안 되죠. x에다 숫자 하나 대입하면 y값은 그에 맞춰서 대입해야 되죠. 혹은 y에다 숫자 하나 대입하면 x값은 맞춰서 대입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되는 항등식이 아니라 xy 값이 정해진 방정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만족하게 되는 xy의 범위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 xy의 범위를 찾기 쉬운 쪽으로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봐봐. y는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로 나와 있다면 범위는 찾기 쉬워요. 왜? 제곱한 값은 무조건 0보다 이상일 거니까 이 식 전체의 y값은 분명히 3분의 2보다는 이상이 될 거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순간 최대값은 분명히 3분의 2겠지만 최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좀 위에 거는요. x제곱을 계산하면 무조건 0보다 이상이겠죠.
다시 말하면 얘가 무조건 0보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y의 범위를 찾는 게 밑에 쪽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여기 보이는 위에 있는 식으로 변형을 해나갈 거란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x제곱 자리에다가 숫자를 대입합니다. 그럼 2-3y 마이너스 2y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딱 쓰고요.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건으로 단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y의 범위를 찾아줄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죠? y의 범위? 얘가 0보다 이상이 되는 거니까 y는 3분의 2보다 이하의 범위로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식 표준형 바꾸면 되겠지? 맞아요? 나 혼자 바꾸냐? 맞아요. 뭘 맞아요? 나 혼자 바꾸는 게 맞다고요? 이거 되죠? 그러면 표준형 바꾸면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1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잘못 바꿨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빨리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플러스 여기가 5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번엔 가로가 y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즉 꼭지점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한된 면적 잡아줘야 돼. y가 3분의 2보다 이하면 되는 거지? 3분의 2 아무데나 여기쯤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보다 이하의 범위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다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겠죠. 즉 다시 말하면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 그럼 x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y가 무조건 y축 이 세로줄이 아니라고. 그래서 y라고 써놨잖아. 자, y가 마이너스 1이면 x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대입하면 돼. 루트 마이너스 1일 때 루트 5지.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y는 1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문제 풀 때 일부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 않는 각각의 문자가 얼마일 때라는 얘기를 계속 찾으면서 가고 있지? 여러분들 이번 숙제할 때 찾는 거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인상 쓰지 말고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필수 유형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전부 다 뭐야? 최대치수 찾는 건데 제한된 범위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 계속 찾으면서 문제들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면요. 128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28쪽이랑 129쪽에 나와 있는 이차함수와 이제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얘기들은 여기서 출발이에요.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들입니다.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자, 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미 앞서 2차 방정식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게 함수죠? y는 fx 라고 쓰는 게 함수잖아요. 그럼 방정식은요? 뭐 예를 들어서 gx는 0이라는 모양이 되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도대체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 건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때 여기 잘 봐봐. 내가 여기를 gx 대신에 fx는 0이라고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에서 그렇지 어떤 차이점을 가지게 되냐면요. 즉 앞에 있는 식이 뒤에 있는 식이 되고 싶잖아요. 뭐 하면 돼?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으로 가면요. 0 대신 y가 써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때 y에다 0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x값이 딱 정해진다는 얘기지? 어디야?
요 점하고 요 점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요 fx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함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x축과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fx가 0이 된다는 얘기에서 x들은요. 방정식의 뭐예요? 해가 된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지? 그럼 결국에 이 두 가지 얘기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단순하게 2차 함수라는 녀석을 그려놨을 때 x 절편이라고 불렀던 이 두 개의 점들은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바로 방정식의 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의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fx라고 이름 붙여 봅시다. 그러면 fx는 0이다라는 식의 x는 몇 개일까요? 맞아요. 없습니다. 왜?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x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생각하면 fx라는 녀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아지겠죠. 즉 판별식이 0이다를 보는 순간 이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려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순간 아 fx 가지고 판별식 만들면 0보다 작겠구나라고 떠올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에서 본다라면 x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한 점에서 딱 만난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때 x는요. 한 개가 나오겠죠? 교점이 하나니까. 다시 말하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fx의 판별식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0, 중근이니까요. 그럼 세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x값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두 개겠죠? 이때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커지겠죠.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이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고 얘기해 볼 거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렇게요. 요 그래프에서 0보다 작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요. 0 이렇게 그려주면요. 0보다 크겠죠. 즉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0보다 작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판별식이. 근데 판별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판별식이라는 녀석의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거든요. 그럼 근의 개수를 다시 말하면은 교점의 개수랑 같은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교점이 있어야 0보다 큰 거야. 혹은 0인 거야. 0보다 이상이 되는 거라고. 교점이 없는 경우들은 전부 다 뭐야? 0보다 작은 거야. 그래프 모양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짝 바꿔서 지금부터 잘 봐요. 이런 그래프로 그려줄게요. 심화 학습입니다. 네. 자,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하나의 이차 함수를 만들고 fx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하나 그리고 gx라고 그릴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이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말로 설명해봐. 이 두 개의 점은 무슨 점이야? 누구와 누구의? fx와 gx 사이의 교점이지? 다시 말하면 fx와 gx가 만나는 점이지? 만난다는 얘기는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점들을 우리는 fx equal gx라는 녀석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점은 교점, 교점은 해니까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 내가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요.
fx-gx는 0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식을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놨을 때 이 식을 hx라고 지금부터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보고 판단해봐. hx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될까요? 0일까요? 아니면 0보다 작을까요? 0보다 커야 되죠. 교점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게 fx고 gx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접합니다. 그럼 이때 판별식은요? 0. 그럼 만약에 gx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요?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필수 유형 1, 2, 3번 그리고 거기까지네.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거야. 5번도 나왔네요. 1, 2, 3, 4, 5번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1분 정도만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필수형 1번 한번 보세요. 말로 좀 보고 가자. 어차피 이거는 x축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지. 함수의 관계식 분석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필수형 2번 봐보세요.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겠죠. 근데 뒤에 있는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3번 문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야? 둘이 서로 같은 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 물어보고 있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심화 유형이라고 하는 그 유제 문제들 있지? 선생님이 와서 풀어주는 문제들 그것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어요? 요 위에 있는 문제들 내가 그동안 항상 풀면 여러분들 집에 와서 안 풀어봤지?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내가 풀라고 시키기 전에 안 풀어보잖아. 풀었어요? 오늘도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노트 받아가지고 가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